한화이글스의 스프링 캠프가 종료되었습니다. 미국과 일본에서 약 한 달이 넘게 진행된 한화이글스의 스프링 캠프 소득 3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문현빈의 발굴입니다. 문현빈은 한화이글스의 2023년 신인 드래프트 11번째 선수로 지명된 내야수죠. 북일고를 졸업했고 세계 야구 청소년 대회 주장을 맡은 다재다능한 리더십이 있는 선수입니다. 스프링 캠프의 신인 자격으로 김서현과 함께 탑승한 문현빈은 스프링 캠프가 시작되면서 본인의 기량을 뽐냅니다. 미국 스프링 캠프 기간 중 많은 스태프들의 칭찬을 들었을 땐 그저 립서비스가 아닌가 싶었는데요. 문현빈은 본인의 실력으로 이러한 칭찬이 단순한 립서비스가 아님을 증명해냅니다. 네덜란드 WBC 대표팀과의 평가전 첫 경기에서 빠른 발로 2개의 도루를 훔쳐냈고 두 번째 경기에선 멀티 안타에 이은 타점까지, 그리고 일본 오키나와 캠프 기간 중 펼쳐진 한국팀과의 연습 경기에선 수비 에러 없이 깔끔한 수비를 뽐내기까지 합니다. 큰 체격은 아니지만 다부진 발놀림을 과시하면서 열심히 공을 따라가는 모습, 그리고 더가웃에서 쌩긋 웃는 장면을 연출하면서 이 선수가 사랑받을 수밖에 없는 선수가 되겠다고 확신했습니다. 타석에서는 밀어치고 당겨치고 공을 띄우면서 악착같이 배트에 공을 맞히는 재주를 선보였습니다. 흡사 용규놀이를 연상시키는 모습을 선보이면서 정훈원 선수와 키스톤 콤비 혹은 1번, 2번 타순을 책임진다면 상대팀에서 꽤나 골치 아픈 장면이 연출되겠다고 상상했습니다. 정훈원도 리그에서 공을 많이 보는 선수로 유명한데요. 문현빈도 안 좋은 공을 골라내거나 커트해내고 존 안에 들어온 공을 공략해내면서 빠르고 강력한 인플레이 타구를 만들어내는 재주를 선보였습니다. 인플레이 타구를 만들어내는 것을 저는 아주 높게 평가하는데요. 구장 안에 빠른 타구를 집어넣는 것은 야수에게도 잡힐 수도 있겠지만 상황을 만들어내는 변수를 만드는 것도 재주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문현빈의 발이 느린 편이 아니기 때문에 인플레이 타구를 만들어냈을 때 병사의 가능성은 적을 것이고, 정훈원과 문현빈을 상대하고 나면 상대 투수가 최소 10개 이상의 공을 던질 가능성이 높아져서 3번 혹은 4번 타자가 선발 투수를 상대할 때 많은 정보의 제공과 함께 지친 투수의 공을 맞이하게 할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현빈을 키스톤 혹은 1번, 2번에서 쓰기 위해선 한 가지 선결 조건을 해소해야 하는데요. 바로 포지션 문제입니다. 문현빈은 유격을 볼 수 있다고 하지만 2루가 주 포지션인 선수입니다. 문현빈과 정훈원을 한 번에 쓰기 위해선 일본 캠프에선 중견수 문현빈이 등장할 정도로 수베로 감독이 고심한 흔적을 느낄 수 있었죠. 골든글러브 수상자인 정훈원을 문현빈이 밀어낸다거나 현재 폼이 좋은 박정현과 경험 많은 관록의 오선진을 밀어내고 주전 유격수를 문현빈이 차지하는 그림도 쉽게 떠오르진 않습니다. 나는 외야수다 경연을 그렇게 해놓은 상황에서 기존 외야수를 밀어내고 외야 수비 중 제일 중요한 포지션인 중견수 혹은 좌익수 자리를 차지하는 것도 아름다운 그림은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팀에서 문현빈을 어떻게 키울지는 모르겠지만 대형 내야수로 문현빈을 키우는 것이 훨씬 더 효율 높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어디서 시즌을 시작해야 하느냐 라는 물음에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요. 아직 문현빈의 자리는 1군 잔류일지 2군에서 시즌을 시작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시범 경기를 통해서 문현빈의 활용 방법에 대해 코칭 스태프는 궁리할 것입니다. 스프링 캠프 전 문현빈의 유격수 실험에 대해 언급했던 적도 있었지만 아직 한 번도 그 자리에서 모습을 볼 수가 없었죠. 그런 점에 대해서 시범 경기 기간 중 유격수 문현빈, 이루수 문현빈을 저울질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빠른 발과 안정된 수비, 인플레이 타구를 만들어내는 까다로운 타자이면서 왼손 투수의 공도 쉽게 공략해내는 문현빈의 앞으로의 과제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1군 투수의 공, 특히 1, 2 선발의 강력한 공을 상대할 때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입니다. 아주 작은 표본이지만 지난 시즌 좋은 모습을 보였던 삼성 외인 수아레즈를 상대로 끈질긴 모습을 보여줬던 모습에서 문현빈의 가능성을 엿보았기 때문에 일단은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1군에 남을지 2군에서 시즌을 시작할지 모르지만 문현빈의 재능과 워크의식이라면 문근우라는 별명으로 불릴 날이 머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스프링 캠프의 소득 둘째, 선발진의 강화입니다. 2023 시즌 한화이글스의 선발진에 들어오기 위해선
150 이상의 강속구를 던지지 못하면 들어오기가 힘들어졌습니다. 불과 1년 전만 생각해봐도 크게 바뀐 부분이라고 여겨지죠. 155 이상을 던지는 버치 스미스와 문동주를 확인했고 153에 한승혁과 페냐, 152에 남지민 등 이 5명을 가지고도 150 선발진을 구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속만으로 선발진에 힘이 있다고 평가하는 것은 심한 비약이 될 수도 있지만 일단 야구는 투수 노름이라는 전제와 강속구 투수는 타자를 상대하는데 월등한 위치에 있다는 명제는 사실이기 때문에 강속구 투수는 다다익선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향후 장현석이 지명될지 황준서가 지명될지는 모르겠지만 강속구 군단인 한화에 장현석이 들어오면 160 트리오의 구성도 가능하고 황준서가 들어온다면 자완 베리에이션이 추가되는 거라 좋고 일단은 잘하는 투수를 뽑는다는 대원칙을 지켜서 선수를 선발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강속구 투수들을 상당수 보유하긴 했지만 걱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강속구 투수들은 빠른 공을 던지기 위해 몸을 혹사시키는 경향이 있고 많은 부상을 입었던 전력이 있는 버치 스미스와 신인 시절 2차례 부상을 겪었던 문동주의 건강 상태도 수시로 염두해야 할 부분이죠. 물론 외국인 용병의 이탈을 대비해 한승혁과 이태양을 준비시켜 놓았고 두 번째, 세 번째 옵션의 선수가 선발로 나올 수 있는 여건이 된 하나의 마운드는 1년 만에 뎁스가 강화되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스미스, 페냐, 김민우, 장민재, 한승혁, 문동주, 남지민이 주로 선발진으로 나올 것으로 보이며 4, 5 선발의 경우 컨디션이 좋은 선수들의 출장을 계획 중인 우리 한화이글스의 선발진이 상대팀 타자들을 잘 막아주길 기대합니다. 한화이글스 스프링캠프 소득 셋째, 나는 외야수 대 윤곽이 드러났다고 평가합니다. 미국 캠프에 외야수로 합류한 선수는 최은성, 오그레디, 노수광, 이원석, 장훈호, 장진혁, 유상빈, 이진영이었습니다. 최은성과 오그레디가 주전 외야수 두 자리를 차지한다고 보면 나머지 선수들의 경쟁을 통해 외야수 고정 한 자리 정도가 남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죠. 이런 상황에서 사인앤트레이드로 임영기까지 영입되었기 때문에 외야의 경쟁은 그야말로 박이 터지는 상황으로 전개됩니다. 미국 캠프가 종료된 후에는 유상빈이 외야수 중 가장 먼저 1군 캠프 탈락자 명단에 오릅니다. 지난 시즌 후반기에 출장에서 각광을 받았던 유상빈이었기 때문에 그의 탈락이 상당히 충격적이었고 그만큼 외야의 경쟁이 격화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타격과 수비 모두 중요하게 봐야 하는 상황에서 현재까지 외야수로 앞서 나가는 두 선수는 장진혁과 이진영으로 보입니다. 장진혁은 네덜란드전부터 일본에서의 연습 경기까지 거의 매경기 안타를 만들어냈고 수비에서도 큰 흥결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진롱에서 시즌을 일찍 준비한 효과가 미국과 일본으로 이어지는 스프링캠프 기간에 나타난 것으로 보이는데요. 중견수 수비 및 코너 외야 수비도 가능하기 때문에 연습 경기의 기세를 이어나가 정규 시즌에도 출장 빈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며 이진영의 경우엔 중견수 수비는 어렵겠지만 한 방을 때려내는 능력은 장진혁보다 우위에 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일본 캠프 기간 중에도 롯데와 연습 경기 중 홈런을 하나 만들어냈죠. 컨택을 만드는 타격 자세로 변화를 주면서 타율 2할 5푼에 15개 정도의 홈런을 때릴 수만 있다면 중용될 가능성이 높을 선수로 생각합니다. 장진혁과 이진영의 뒤를 위협하는 선수는 노수광 선수 정도로 보이며 FA 로이드를 맞아 좋은 모습을 보여서 부디 좋은 계약을 따내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이 외에는 이원석이나 장훈호의 경우엔 미국과 일본에서의 폼만으로 판단하자면 많은 기회를 잡긴 어렵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여기에 시즌 중 모습을 드러낼 가능성이 높은 이명기까지 가세된다면 특출난 성적을 보이지 못하는 선수들은 이명기에게 기회를 넘겨줘야 하는 상황에도 이를 수 있겠네요. 이번 미국과 일본 스프링캠프를 통해 얻은 소득이 또 무엇이 있을까요? 한 가지 더 생각을 해보면 김서현의 등장도 들 수 있겠네요. 두 번의 연습 경기에서 두 이닝을 가볍게 삭제한 신인 김서현은 뒷문이 불안한 한화이글스의 차기 마무리로 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선수로 보이죠. 155 이상의 빠른 공을 던지는 이 야생마와 같은 4차원 투수가 프로 1군 무대에서 어떤 보직에서 어떤 모습으로 공을 던질지 상상해보는 것도 한화이글스 야구를 즐기는 재미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야구놀자였습니다.